트랜스크립션이 돼야 되니까 거기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엔자임이 RNA 폴리머레이즈잖아요, 그렇죠?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는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 붙는 걸 이제 도와주는, 억제하거나 촉진시키는 다양한 전사 조절 인자가 붙는 그런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코딩하는 그런 시퀀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 쪽에 있기 때문에 5' 플랭킹 리전, 업스트림 리전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프로모터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전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끝나는 거를 조절하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시퀀스를 기준으로 이제 5' 리전에 있기 때문에 3'에 있기 때문에 3' 플랭킹 리전 아니면 다운스트림 리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되는 거는 이 ORF가 뭐의 약자였죠? 오픈 리딩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3개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코돈이 읽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ORF, 그러니까 스타트 코돈에서부터 스탑 코돈까지를 우리가 ORF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트랜스크립션은 그 ORF보다는 앞으로 더 길게, 앞뒤로 다 길게 이렇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5'에 있는 거는 5' UTR, untranslated region이죠. 3'에 있는 거를 3' UTR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라이보솜에 의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요 유전 정보가 이제 단백질, 암노산의 시퀀스로 번역이 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트랜스크립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을 했었는데, 트랜스크립션 할 때는 항상 뭐 DNA를 만들건 뭐 RNA를 만들건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일로게이션 되는 방향은 항상 5'에서 3'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 하이독실기에 계속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나가면서 익스텐전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트랜스크립션이 될 때는 이 두 가닥 중에 이제 한 가닥만, 그렇죠? 템플레이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닥을 템플레이트로 해서, 한 가닥은 읽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 가닥을 템플레이트로 해서 항상 5'에서 이제 3'으로 쭉 RNA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은 얘네들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가 지나가는 그 부분만 DNA가 멜팅이 일어나는 거죠. 멜팅이 일어나갖고 싱글 스트랜드 리전이 노출이 되면은 그 중에 하나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이제 5'에서 3'으로 쭉 RNA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이제 합성이 된 다음에 다시 뒷부분은 다시 더블 헬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리면서 그다음에 지나가면 닫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하나가 있지만 유캐리엇은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어서 각각 다른 RNA의 전사를 담당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봤었죠. 이거는 이제 프로캐리엇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얘가 붙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멜팅이 일어나서 이제 전사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플러스 1으로 우리가 넘버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업스트림은 이제 마이너스, 다운스트림은 뭐 플러스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프로캐리엇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모터를 이제 결정하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유전자가 뭐 3,000개 있으면 거기에 어느 유전자에 붙어갖고 트랜스크립션을 할 텐데, 이제 그거를 되게 큰 수준에서 조절하는 게 이 시그마 팩터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팩터가 뭐 이콜라이는 뭐 이런 종류가 있고, 뭐 박테리아마다 시그마 팩터의 종류, 뭐 개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한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유전자 전사,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를 전사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 셋을 전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결정하는 어떤 조절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시그마 70kDa 되는 시그마 팩터는 하우스키핑, 보통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대사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유전자의 앞에 붙어가지고 RNA 폴리머레이즈에 붙어서 이제 전사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팩터마다 얘네들이 결합하는 그런 컨센서스한 시퀀스가 다른 거죠. 보존된 시퀀스가 달라서 시그마 70은 이런 시퀀스, 시그마 32는 조금 다른 시퀀스 이런 데 붙게 되는 거고, 각각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그런 각각에 해당하는 시그마 팩터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 시퀀스를 프로모터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붙는 거를 보통 이니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붙어서
이게 이제 멜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시그마 팩터는 워낙에 RNA 폴리머레이즈를 리크루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업을 끝난 다음에는 얘네들은 떨어져 나가고, 여기 이제 코어 서브유닛이라고 있죠. 그래서 캐탈리틱 한 펑션이 있는 알파 투 베타 프라임 오메가 막 오타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쭉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여기 이런 스트랜드 두 개 중에 요 밑에 거가 템플레이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 3'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RNA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스트랜드를 우리가 템플레이트 스트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의 이제 시퀀스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요 빨간 RNA랑 똑같은 시퀀스가 뭐예요? 요 위에 있는 시퀀스죠. 그렇죠? 위에 있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사실 위에 있는 스트랜드가 코딩 스트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센스 스트랜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요 템플레이트로 쓰는 거는 사실은 시퀀스의 측면에서 보면은 반대의 시퀀스예요. 그렇죠? 참고적인 시퀀스이기 때문에 엔타이 코딩 또는 엔타이 센스 스트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그걸로 이해하면은 장사에 대해서 거의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붙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계속 이제 뭐 쭉 이니시에이션이 항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붙으면 그 다음에 쭉 이제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일롱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롱게이션 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가 뭐 우리가 스타트, 뭐 스탑 뭐 이렇게 되겠죠. 트랜스포 스타트 사이트, 스탑 사이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RNA 폴리머즈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DNA의 멜팅이 일어나죠. 멜팅, 그렇죠?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가 풀어지는 거, 그런 표현을 할 때 뭐 멜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언와인딩, 그렇죠? 풀어진다, 언와인딩 이런 표현도 쓰고, 뭐 다른 말로 뭐 디내추레이션 이런 표현도 쓰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워낙에 더블 스트랜드를 붙이는 힘이 뭐예요? 그 베이스 길이에 수소결합이잖아요, 그렇죠? 수소결합을 끊는 건데, 끊는 거니까 뭐 녹는다, 멜팅, 그렇죠? 아니면 푼다, 그래서 언와인딩, 아니면은 디내추레이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언와인딩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 길이가 한 17 베이스 페어 정도, 전체가 한꺼번에 다 언와인딩이 돼가지고 RNA 폴리머가 쭉 고속도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길을 뚫으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템플레이트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계속 늘어나겠죠. 5', 3'을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 만들어진 레슨 RNA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전사가 일어나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DNA하고 RNA의 하이브리드가 생기겠죠. 그렇죠? DNA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RNA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DNA하고 RNA하고 하이브리드가 생기는데, 그 하이브리드의 길이가 한 12 베이스 페어 정도가 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하이브리드 상태로 있다가 RNA는 다시 그냥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면은 이제 RNA만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쭉 빠져나오게 되고, DNA는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사가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사가 일어날 때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전자가 수천 개, 우리 사람은 수만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동시에 모든 유전자가 공평하게 이렇게 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세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특별한 셋은 뭐 전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는 많이 발현시키고 어떤 유전자는 조금 발현시키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 현상의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전사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가 이제 프로모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마다 고유한 이제 프로모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전사 조절 인자가 결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리도 있고, 아니면 또 아까 이제 그 뭐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그마 팩터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은 게 있고 굉장히 강한 게 있고 조금 약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강한 거면은 더 RNA 폴리머즈가 잘 붙어서 전사가 많이 되고, 조금 컨센서스가 약하면은 바인딩 어피던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그렇죠? 전사가 덜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모터의 어떤 시퀀스가
유전자의 발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 결합한 위치, 레귤레이터, 액티베이터, 리프레서 이런 것들이 결합한 위치 이런 거에 의해서 전사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전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몇 시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 정도만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터미네이터에 대한 것도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전사가 이제 스탑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사 조절에 있어서 프로모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터미네이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똑같은 프로모터를 쓰더라도 또 터미네이터가 다른 거에 따라서 이제 전사 조절되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폴리시스트로닉 트랜스크립션, 다른 말로 오페론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프로캐리온 on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페론이라는 구조는 유캐리온에는 없어요. 우리 사람에는 없어요. 프로캐리온, 박테리아에만 보이는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워낙에 유캐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전자의 고유의 프로모터, 터미네이터 이게 딱 한 세트예요. 무조건.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프로모터와 터미네이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딱 세트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박테리아의 일부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전자가 3개가 있잖아요. OFRN이 오타가 있네. ORF, 1, 2, 3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프로모터, 터미네이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게 우리가 오페론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는 그냥 전사가 될 때 mRNA가 ORF 1, 2, 3가 그냥 하나의 mRNA로 그냥 다 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데 번역이 될 때, 트랜슬레이션이 될 때 각각의 이제 여기 라이보좀이 따로 붙어가지고 번역을 따로따로 해서 하나의 mRNA에서 이제 3개의 단백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오페론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스트로닉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유전자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전사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거를 조절하는 어떤 레귤레이터가 이제 결합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어떤 조절인자, 전사 조절인자죠, 리프레서 같은 게 붙어서 요 3개의 유전자를 이제 동시에 한꺼번에 조절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위에도 봤지만 프로모터라고 하면은 전사 조절 인자가 붙는 위치랑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는 위치랑 다 통틀어서 우리가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오페론 구조를 설정할 때는 좀 약간 이 오퍼레이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는 위치만 프로모터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프로모터라고 하면은 하여튼간 전사 조절 인자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는 위치를 다 통틀어서 또 많이 쓰는데 요 이제 오페론 할 때만 딱 여기 오퍼레이터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모터의 일부거든요. 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근데 이제 오페론 구조를 굳이 이제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때는 여기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 붙는 위치만 프로모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퍼레이터까지 사실은 프로모터의 개념에 포함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세하게 공학생물에서 디테일하게 보진 않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라이보좀이 붙을 때 라이보좀 바인딩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프로캐리ot에는 라이보좀이 정말 결합하는 시퀀스. 그래서 그것들은 이 ORF 앞에 다 있는 거죠. 1에도 있고 2에도 있고 3에도 있기 때문에 mRNA가 줄줄이 만들어지더라도 라이보좀이 중간중간에 붙어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각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캐리ot은 무조건 하나의 RNA에 하나의 라이보좀이 붙어가지고 전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폴리스트로닉한 그런 전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우리 정상적인 애니멀 셀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페론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
요 유전자 ORF123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같은 일을, 그렇죠? 같은 목적으로 발현된 유전자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쭉 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합성 유전자다. 아미노산 하나를 생합성 할 때는 패스웨이 엔자임이 줄줄줄줄 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를 합성하려면 유전자가 다 필요하니까 걔네들을 그냥 한꺼번에 쭉 조절해서 뭐 필요할 때 발현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일 유명한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락토즈라는 당을 이용하는 그런 오페론이 있는데 제일 뭐 연구가 많이 되고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오페론이 되는데 우리 락토즈는 배웠죠? 락토즈가 뭐예요? 네, 그게 뭐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락토즈가? 그렇죠. 락토즈는 다이사카라이드였죠, 그렇죠? 그래서 갈락토즈랑 글루코즈는 이렇게 붙어 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갈락토즈랑 뭐 글루코즈랑 베타 원폴 리키즈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락토즈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이라면은 그냥 이거 하나, 그쵸, 모노사카라이드가 훨씬 이용하기 쉽잖아요. 대사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냥 설탕이 있다, 달달한 설탕이 있으면 설탕을 먼저 먹겠죠. 먼저 먹는데 이제 설탕이 설탕이 아니라 글루코즈가 없어요. 포도당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락토즈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락토즈를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게 훨씬 경제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필요할 때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런 조절 시스템을 이런 이제 오퍼레이터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페론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락오페론 나올 때 그건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캐리ոտ의 RNA는 훨씬 좀 복잡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스플라이싱, 유캐리ոտ의 RNA는 일단 mRNA는 일단은 이제 전사가 된 다음에 프로세싱이 일어나요. 프로세싱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스플라이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프로캐리ոտ과 달리 유캐리ոտ은 이렇게 엑손과 인트론이라는 게 이 지놈 상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트론 뭔가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전사가 된다 하면은 이 인트론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이제 그 여기 엑소끼리만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멀추어한 m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트론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캐리ոտ의 mRNA에 또 이제 그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이제 5' 엔드에는 7메틸 구아노신이 붙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 엔드에는 폴리 A가 쭈르륵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저기 프로캐리ot 같은 경우에는 5' 엔드가 어떻게 생겨 있었겠어요? mRNA 5' 엔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mRNA 5' 엔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있으면 3', 5' 엔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처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5' 엔드의 끝이 뭐예요? 포스페이스 3개 있잖아요. 그죠? NTP가 들어왔으니까 포스페이스 3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었잖아. 여기 그죠? 포스페이스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는데 유캐리ot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7메틸 구아노신. 우리 구아노신 기억나죠? 구아노신은 뭐예요? 구아노신이 뭐죠? 구아노신은? 구아닌에 당이 붙어있고, 저 뉴클레오사이드. 그래서 우리 저기 이름 부르는 거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이름이 탁 튀어나오면은 이름만 듣고 얘가 어떤 부서인지 우리가 알려면은 구아노신은
구아닌의 뉴클레오사이드, 그쵸? 뉴클레오사이드 폼이니까 구아닌에다가 라이보즈가 붙은 뭐가 구아노신이죠. 그쵸? 구아노신. 그러면 이제 7번 일을 안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번호 붙이는 건 안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잠깐만 다시 옛날 파일로 돌아가. 우리 몇 번 어디서 했었죠? 뉴클레오타이드 배우는 게 3-3의 4에서 배웠나? 3의 2? 3의 2에서 배웠나? 3의 2에서 배웠어요. 그쵸? 3의 2에서 배웠어요. 그쵸?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쵸? 구아노신, 그쵸? 구아노신 여기 있잖아요. 그쵸? 뉴클레오 사이드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아닌이었는데, 이제 번호가 우리 라이보즈 할 때는 프라임을 붙인다고 얘기했었죠. 프라임, 카본에다가, 그쵸? 카본에다가. 그래서 여기 있었잖아요. 프라임. 카본 번호 1, 2, 3, 4, 5 해가지고 원 프라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베이스, 그쵸? 베이스에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프라임 안 붙이고 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세븐, 여기 7번 여기 있잖아요. 7번. 여기는 아데닌이긴 하지만 이제 구아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카보닐기고 여기가 이제 아미노 그룹이 붙으면 구아닌.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이제 구아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7번이죠, 7번. 그쵸? 요 7번 여기에 7번 여기 지금 그렇죠? 여기죠. 여기에 이제 메틸기가 붙은 거예요. CH3. CH3가 붙은 구아닌에다가 요런 라이보즈. 요게 아까 PPP 있었잖아요. PPP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상당히 그렇죠? 이게 여기 원래는 PPP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라이보즈가 있는 거예요. 라이보즈가 있고 구아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보즈가 구아닌이 있는데 구아닌의 7번에는 메틸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세븐 메틸 구아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븐 메틸 구아노신, 그렇죠? 구아노신이 붙어 있는 그런 모디피케이션이 5'에 생기는 거죠. 되시겠죠?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요게 그건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5'에 그 포스페이스에 라이보즈가 붙고 구아노신이 붙어 있고 구아닌에는 그 7번의 메틸레이션이 붙고 이제 그런 구조가 5' 엔드에 이제 추가적으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데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mRNA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캡 뚜껑을 씌우는 거, 뚜껑 닫는 거랑 비슷하니까 이제 5' 캐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3'에는 그냥 추가적으로 엔자임에 의해서 A가 쭉 붙어요. 굉장히 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폴리-A, 테일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캐리ոտ의 mRNA랑 달리 이제 유캐리ոտ의 mRNA는 이렇게 특징적인 이제 세 개의 프로세싱이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막 섞여서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프로캐리ոտ만 해당하고 어떤 거는 유캐리ոտ만 해당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잘 구별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차별점이 나온 게 시그마 패턴은 프로캐리ot에 있어요, 유캐리ot에 있어요. 프로캐리ot만 있어요, 유캐리ot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지? 오페론 구조는 프로캐리ot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폴리-A 테일 유캐리ot만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트랜스레이션 같은 건 굉장히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디테일은 조금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스크립션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유캐리ot은 더 복잡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공학생물 시간에는 그냥 한번 산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사라는 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하고 프로세스만 우리가 본 거고 여러분 디테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시 생화학 이럴 때 이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슬레이션인데요. 트랜슬레이션도 굉장히 세포에서 일어나는 작용 중에서 엄청나게 손꼽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정말 DNA에 있는 정보를 정말 실제로 일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뭐 세포에 있는 모든 RNA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돼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요 mRNA가 만들어졌고 또 뭐가 만들어졌어요? tRNA도 만들어져요. 트랜스크립션에서 tRNA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전사가 되면, 그래서 프로세싱이 되면은 tRNA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숨어 있지만 요 라이보솜에는 또 무슨 RNA가 있어요? rRNA가 있어요. 그래서 mRNA, rRNA, tRNA 모든 RNA들이 다 출동을 해갖고 이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여기 이제 이 mRNA에 있는 정보, 뭐 이 코돈 AAC, UGA, 뭐 UGU 이런 이제 코돈을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매개하는 트랜스퍼 RNA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얘네들 지금 뭐 방향이 안 정해져 있지만 이거 5', 3'은 여기가 이제 5', 3'이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제 상호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여기 이제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쭉 사슬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게 트랜슬레이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일단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mRNA에는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거는 프로캐리엇 only입니다. 프로캐리엇에만, 여기서 꼭 써주세요. 프로캐리엇에만 요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라는 것이 요 mRNA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샤인 달가노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처음 발견한 사람 과학자를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였죠. 이 정도의 발견을 하면 참 그래도 길이 역사에 남는 거니까 이 정도는 정말 해볼 만한 목적인데,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갖고 이제 길이 남는 사람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되게 이제 요게 그래서 저기 라이보솜 바인딩 시퀀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 저번에 제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설명을 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트랜슬레이션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프로캐리엇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 그거 얘기했었죠. 라이보솜에 뭐 16S, 뭐 23S, 뭐 OS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이제 라이보솜에 이제 스몰 서브유닛가 있고 라지 서브유닛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동그라미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얘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라이보소말 RNA가 어떤 그쵸?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단백질, 라이보소말 프로틴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혹시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몰 서브유닛을 이루는 프로캐리엇의 라이보소말 RNA가 메데스였어요. 요 스몰 서브유닛이 30S, 이거 스몰 서브 30S. 얘는 50S 이렇게 되었는데, 요거를 이룬 자 라이보소말 RNA가 있었거든요. 라이보소말 RNA, rRNA. 얘가 메디슨 정식형라는 사람. 이 라이보솜 전체도 뭐 S로 붙인다고 했고, 라이보솜도 rRNA도 메데스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시죠? 아까 이제 유캐리옷의 뭐 트랜스크립션 할 때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16S rRNA가 요 스몰 서브유닛에 있는 rRNA예요. 그다음에 라지 서브유닛에는 뭐 23S, OS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엉켜가지고 라지 서브유닛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라는 게 사실은 요 16S rRNA랑 이렇게 마지막 끝이랑 이렇게 서로 상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뭐 여기 라이보솜 뭐 레코니션 엘리먼트 똑같은 말이에요.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 똑같은데, 여기에 하여튼간 라이보솜이 붙어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라이보솜 말 그대로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니까. 라이보솜이 바인딩하는 원리가 요 16S rRNA 끝이랑 서로 상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이제 여기 mRNA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RBS 뭐 라이보솜 바인딩 사이트 뭐 샤인 달가노 시퀀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뭐 이런 말 그대로 라이보솜이 결합하는 위치고, 이거는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뭐 샤인 달가노 시퀀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여기에 라이보좀이 이거를 알고 눈도 없는데 그쵸? 얘들이 결합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16S RR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시퀀스가 이게 이제 베이스 페어링을 하게 시퀀스가 좀 맞아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시퀀스가 맞아 떨어져서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어디에 붙어 있어? 얘가 사실은 스몰 서브이잖아요. 30S. 저기 라이보조마 서브이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얘가 붙게 되는 거야. 라이보조 바인딩 사이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샤인 달가운 시퀀스 라이보조 바인딩 사이트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붙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몰 서브잇이 붙고 나중에 뭐 tRNA 붙고 그다음에 라지 서브잇이 붙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어셈블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 라이보존 바이닝 사이트라는 요 16S RRNA가 결합하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뭐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션 코드는 우리 뭐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이니시에이션 코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AUG, 메타이온을 코딩하는 이니시에이션 코드는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프로모터는 RNA 있고 뭐 이런 사이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이보존 바인딩 사이트는 뭐 프로모터보다는 더 다운스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사가 일어난 mRNA 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상에 있어요. 프로모터는 여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1. 그래서 프로모터는 더 위쪽에 있었을 되고 뒤에 상에서 그래서 다운스트림에 라이보존 바인딩 시퀀스에 해당하는 위치가 있고 이니시션 코돈이 있고 그다음에 스탑 코돈이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크립션에 터미네이터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스탑 코돈은 우리 3개 배웠었잖아요. UGA, UAG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더 이상 이제 tRNA 거기에 해당하는 아무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tRNA가 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끝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NA 폴리머레이가 프로모터에 붙고 여기 뭐 플러스 1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트랜스fer이 쭉 일어나게 되는 거고 트랜슬레이션은 요 ORF 그렇죠? 해당하는 부분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라이보좀이 여기 노란색에 붙어서 트랜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에 보다시피 뭐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에 필요한 이제 시그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트랜스크립션에 필요한 시그널이 뭐겠어요? 프로모터, 터미네이터, 그렇죠? 트랜슬레이션에 필요한 시그널은 라이보존 바인딩 사이트 아니면 이니시에이션 코드, 스탑 코드 이런 것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일어나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tRNA, 트랜스퍼 RNA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RNA 그러니까 RNA예요, RNA. 그래서 여기 이제 5' 엔드가 있고 3' 엔드가 있고 이 3' 엔드에 암노산이 붙습니다. 그렇죠? 이 암노산은 요 코돈 다시 말하면 그 엔타이 코돈에 해당하는 그렇죠? 어떤 우리 다 외웠잖아요. AUG에 해당하는 거는 AUG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겠어요? AUG는 거꾸로 C 하여튼간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이 안 날까요? 하여튼 뭐가 있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엔테코든이 있고 거기에 끝에는 메타이온이 붙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여러분 이제 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붙이나요? 이거 어떻게 요 엔테코돈에 해당하는 암노산이 딱 정확하게 붙여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못 붙으면은 완전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누가 붙여요? 효소가 붙여요. 그렇죠? 이거를 너무 그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암노산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2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개의 효소가 있어요. 다른 효소가 있어서 각각의 이제 tRNA에다가 해당하는 암노산을 붙입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게 엔타이 코돈이 있고 이렇게 3'에는 뭐가 있어요? 라이보즈가 있죠. 라이보즈의 끝에 뭐가 있어요? 3'은 OH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OH기에 아미노산에 카보실기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노산이 붙게 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는 당연히 못 붙겠죠. 못 붙겠고 이거를 이제 붙여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미노
A실, 아미노 A실 tRNA. 아미노 A실 tRNA라는 거는 여기 아미노산이 붙은 tRNA를 아미노 A실 t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엔자임. 만들어주는 신테시스 하는 거니까 신터테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에실 tRNA를 아미노에실 tRNA에다가 아미노산을 붙이는 것을 만들어주는 신터페이스라는 엔자임이 최소한 20개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각각의 아미노산이 20개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20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코돈이 6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돈 요 tRNA 엔자임이 조금 달라도 다른 거지만 같은 아미노산을 에 대한 tRNA라고 하면은 같은 아미노산 붙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엔자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tRNA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코돈이 1, 2, 3. 근데 아미노산은 꼭 똑같이 뭐 알라닌이다, 그렇죠? 알라닌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tR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같은 엔자임이 같은 하나의 아미노에실 tRNA 신테스레이즈가 여기를 다 여기 엔타이 코드는 조금씩 다르지만 요거에 대해서 똑같은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엔자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중요한 엔자임인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보통 이제 합성 효소 할 때는 신테이즈 아니면 신터페이즈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합성 효소라고 할 때 엔자임 이름을 붙일 때 무슨 신테이즈 또 무슨 신터페이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근데 발음상 이게 훨씬 편하죠.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냐면 약간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ATP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신터페이즈라고 이름을 붙이고 ATP 안 사용하면 신테이즈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규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보면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는 요 과정에서 에너지가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미노산이 액티베이션이 되었지만 붙는데 그때 이제 ATP가 쓰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때 자세히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끝에 C터미널도 또 이제 시퀀스가 정해져 있어요. CCA 끝은 여기 딱 정해져 CCA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끝에 3' 엔드에 이제 아미노산을 붙이는 요 엔자임에 의해서 딱딱 정확하게 아미노산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이제 tRNA가 준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2차 구조를 이렇게 서로 이제 베이스 페어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클로버 잎같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3차 구조는 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뭐 기역, L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실제적으로 3차 구조는 tRNA 3차 구조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평면으로 그린 거고 실제적으로 3차 구조. RNA 이런 것도 폴딩이 되면 3차 구조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3차 구조를 처음 밝힌 게 우리나라 미국의 버클리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계 과학자가 이거 3차 구조를 이제 밝혔었습니다. 올해 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엔타이코돈, 이제 코돈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엔타이코돈은 그 코돈의 컴플리멘터리한 그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고 지금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3'에 아미노산이 붙는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요거 코돈에 맞게 이제 요게 tRNA를 딱 가져와서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아미노산들이 서로 쭉쭉쭉 연결이 되면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려면은 일단은 라이보솜과 mRNA가 이제 일단 붙어야 됩니다. 라이보솜이 일종의 거대한 효소라고 했으니까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tRNA가 또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펩타이드 반드, 이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반드가 쭉 연결이 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스탑 코돈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붙는 tRNA가 없죠. 그럼 이제 그때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이제 과정은 사실은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니시에이션 과정도 굉장히 뭐 복잡한데 아까 트랜스크립션 할 때 또 이니시에이션 할 때가 제일 복잡했죠. 이렇게 뭐 붙여야 되니까 트랜슬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라이보좀 붙고, 그렇죠? tRNA 붙고 막 이렇게 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에 힘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니시에이션 과정을 생각을 하고 아까 이니시에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요게 스몰 서브유닛에 있는 16S rRNA하고 여기 mRNA에 있는 라이보좀 바인딩 사이트 이게 이제 서로 베이스 페어링 하면서 이 스몰이 붙고 그다음에 tRNA 붙고 라이소미 붙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셈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가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스타트 코돈이 있죠. mRNA 상의 AUG가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그쵸 코돈이 있을 거아니에요. 코돈이 있을 건데 그럼 이 상태는 이 스타트 코돈에 해당하는 tRNA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고 이 끝에는 3' 엔드에는 그 스타트 코돈이가 뭐겠어요? 메사이온인이겠죠, 메사이온인데 이것도 또 이제 그 조금 또 예외적인 건데 프로캐리ot 같은 경우에 그건 유캐리ot도 아니고 프로캐리ot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메사이온인하고 이니시에이션하는 메사이온하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메사이온인은 그냥 보통 메사이온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엔터미널 뭐가 붙어 있어요? 알데하이드, 그렇죠? COH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밀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밀 메사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MET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포밀기가 붙어 있는 메사이온이 이거는 이제 이니시에이션 할 때만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tRNA 포밀 메사이온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포밀 메사이온을 붙이는 tRNA예요. 거기에 포밀 메사이온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포밀 메사이온은 메사이온 암노산, 오른쪽 거는 그냥 tRNA 이름인 거예요. 즉 tRNA 중에 메사이온을 붙이는 tRNA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까 말할 때 뭐예요? 아미노 에이실 tRNA인 거죠, 그렇죠? 얘가 아미노 에이실 tRNA인데 그 메사이온, 포밀 메사이온이 붙어 있는 그런 tRNA예요. 그게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니시션 코돈을 인지해서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암노산을 이렇게 차징하고 있는 tRNA도 이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라이보좀에는 tRNA가 붙을 수 있는 사이트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A 사이트, 하나는 P 사이트, 여기 E 사이트라고 이제 3개의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뭐 이렇게 표시는 안 되지. 아미노 에실 안 외워도 돼요. 아미노 에실 사이트, 여기는 펩티드 사이트하고 여기는 엑시트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3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2개의 사이트에 이제 tRNA가 순차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어날 게 뭐예요? 안에 한 2개가 붙으면 돼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붙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에 암노 그룹의 N이 여기 O, 그렇죠? 요 O를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떡 떨어져 나오면은 프리한 tRNA가 생기겠죠. 그렇죠? 프리한 tRNA가 생기고 첫 번째 아미노산은 이제 두 번째 아미노산이랑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번. 두 번째가 2번인데 그 터미널 보면은 위에 게 뭐예요? N터미널. 그렇죠? N터미널에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그 펩타이드 연결이 될 때 합성 반응이 무슨 방향이에요? N터미널에서 C터미널. 그렇죠? N터미널에서 C터미널로 이렇게 쭉 암노산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개가 연결된 암노산은 이제 두 번째, 그죠? tRNA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라이보좀이 한 칸을 움직여요. 보시면, 그쵸? 한 칸 오른쪽으로 찍 움직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까 처음에 P 사이트에 있던 그 프리한, 그쵸? 이제 암노산이 떨어져 나간 tRNA가 어느 사이트로 갔어요? E 사이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XS는 밖으로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리는 거고, 이번에 이제 암노산 2개 붙은 게 어디 갔어요? P 사이트로 갔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게 이제 P 사이트라고 해서 이게 P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A가 이제 비었죠. 그럼 거기에 그 다음 세 번째, 그죠? tRNA 차징이 된 tRNA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 그룹이 여기를 공격을 하면은 1번, 2번, 3번이 쪼롯이 여기 tRNA에 붙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칸 라이보솜이 밀리면은 이제 또 여기 프리 tRNA가 떨어나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체인이 N에서 C로 아미노산 체인이 쭉 일롱게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스탑 코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 A 사이트에 더 이상 여기가 이제 스탑 코돈이다. 그럼 여기에 tRNA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끝나게. 이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좀 간단하게 그림 하나로 이제 보여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은 그렇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이 생명 현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유전자 좋은 유전자가 있어도 전혀 뭐 이렇게 발현이 안 되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이고 세포 내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 라이보솜 만들고 트랜슬레이션 하는 데 써요.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리액션이 사실은 단백질 생산하는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톡신, 뭐 항생제, 톡신과 항생제의 차이점은 뭐예요? 톡신과 항생제. 톡신이라고 하면은 뭐 톡신은 무슨 대상이 있긴 하지만 왠지 우리를 공격하면은 독이라고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박테리아를 죽이는 톡신도 있고 뭐 예스트를 죽이는 톡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톡신이라는 용어가 보통 이제 사람한테 좀 해가 있으면 톡신이라고 하고 항생제는 엔티바이오틱스는 주로 이제 미생물 그렇죠? 미생물을 죽이면 우리가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뭐 이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톡신은 주로 이제 유캐리ոտ의 라이보솜을 이니비션하는 것들이 많아요. 톡신 중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캐스터빈이라는 거 잘 못 들어봤죠? 피마자 기름 이런 거 들어봤어요? 피마자 옛날에 이제 옛날에 그 정말 옛날에 뭐 동동 이렇게 약간 피마자유를 머리기름으로 마르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피마자 캐스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짜낸 건데 기름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되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긴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톡신이 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RNA를 자릅니다. 그럼 이제 트랜슬레이션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톡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항생제들, 뭐 항생제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너무 이제 항생제가 좀 과하게 이제 사용이 돼가지고 뭐 거기 내성 균주도 생기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런 항생제의 작용 메커니즘이 뭐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할 텐데 그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게 요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하는 라이보솜을 억제하는 게 이제 항생제의 작용 메커니즘 중에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생제 주로 마이신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윤도마이신, 아지트로마이신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펩타이드 체인 일롱게이션 아까 봤죠? 일롱게이션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테트라사이클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한 번씩은 뭐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그 tRNA가 mRNA에 결합하는 거 그렇죠? 아까 코돈 엔타이코돈 이렇게 인식하는 그 부분을 또 막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슬레이션 과정 중에 곳곳에 이니비션하는 그런 물질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그게 항생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항생제의 메커니즘 중에는 뭐 이거랑 상관없는 것도 있어요. 뭐 박테리아 셀을 합성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항생제도 있지만 많은 항생제들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들이 그 생명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안 던졌더니 많이 이제 지금 졸려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운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졸날만 남았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시가 좀 졸기 딱 좋은 시간이긴 해가지고 그렇죠.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좀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세포 내 곳곳에 자기가 하는 위치에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포 내 위치라는 게 뭐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포 박테리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안에 별 이렇게 뭐 구조가 없고 멤브레인도 구조가 없고 이제 박테리아 중에 여러분 뭐 혹시 그람 파저티브 박테리아,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 이런 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박테리아의 우리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그냥 껍데기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럼 네가티브 박테리아는 우리 셀 멤브레인 있잖아요. 멤브레인. 얘가 두 층이 있어요. 두 층이 이렇게. 그러면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라고 하고 우리 저기 박테리아도 셀 월이 있다고 그러죠. 벽, 세포벽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펩티도글라이칸이라는 세포벽이 있다고 했는데 걔네들은 이제 벽이 요 중간에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고 멤브레인이 앞뒤에 있는 이게 이제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고 그람 파저티브 박테리아 뭐 여러분 바실러스 이런 거 좋아하죠. 바실러스 이런 균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그람 파저티브인데 걔네들은 멤브레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셀 월이 밖에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이제 밖에 표면 구조가 달라갖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단백질이 갈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복잡한 게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죠. 멤브레인이 두 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백질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이 사이토졸 안, 그렇죠? 사이토졸 안이 있겠죠. 또 갈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단백질이 얘네들이 위치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죠. 멤브레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멤브레인 두 개 쓰니까 뭐 이걸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하거든요. 멤브레인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또 아예 밖으로 그렇죠. 아예 시크릿이 될 수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 그치 멤브레인 사이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요거 네 군데가 이제 얘네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죠? 어디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웠지만 오르가넬이 있어요. 오르가넬이 있어갖고 너무 장소가 많은 거예요. 이리저리 숨을 장소에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곳으로 얘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적절한 장소로 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위치에서의 어떤 기능이 있다면은 그래서 단백질이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특히 유캐리ot 같은 경우 뭐 프로게도 마찬가지긴 해요. 하지만 더 이제 복잡하게 어떤 다양한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프로틴 타겟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캐리ot의 오가넬을 보면은 이렇게 뭐 ER 그렇죠 있고 뭐 핵도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라이소솜이라는 것도 있고 페록시솜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올가넬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그 안에서 또 작동하는 단백질이 있겠죠. 걔네들은 그 안으로 이제 잘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타겟팅이 될까? 우리 뭐 우편 배달하는 거랑 똑같죠. 어떻게 해요? 주소 쓰면 내가 주소 쓰면은 그 주소를 보고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마다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이제 시그널 펩타이드 일종의 택인 거죠. 택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택에 의해서 이제 택을 또 인지하는 단백질들이 있겠죠. 걔네들에 의해서 각각의 이제 적당한 위치로 이 단백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단백질 타겟팅되는 그 원칙을 좀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제 ER이 굉장히 여러분들 뭐 소포체, 단백질의 수송에 중요해요. 그런 거 여러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ER을 거쳐서 이렇게 단백질이 수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ER이 이렇게 멤브레인에 박히거나 아니면 아예 시크릿이 되거나 아니면 라이소점은 주로 이제 말 그대로 라이시스니까 뭔가 분해에 관련된 효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organel인데 걸로 가는 애들도 ER을 먼저 거쳐서 라이소점으로 타겟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수송에 관여하는 게 바로 ER이 되는 거가 되겠고, 나머지 단백질,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전달계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 마이토콘드리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핵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전사 조절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핵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얘들은 그 태그가 있어요. 그 마이토콘드리아로 타겟팅하는 시퀀스, 아니면 핵으로 타겟팅하는 시퀀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태그에 의해서 일단은 사이토졸에서 만들어졌다가 각각의 오가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ER을 거쳐서 타겟팅되는 거, ER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타겟팅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표시한 그림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mRNA에 라이보솜이 붙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라이보솜 처음에 붙어갖고 그냥 쭉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리가 남으면 또 라이보솜이 붙고 하면은 계속 그렇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왼쪽이 ER로 가는 거예요, ER로.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들은 이제 ER로 가는 시그널 시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 시퀀스에 의해서 요 ER로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저번에 그 ER을 봤을 때 러프 ER이 있었고 스무드 ER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프 ER이 사실은 이렇게 라이보솜이 두루두 붙어 있는 그 ER이에요. 그래서 러프 ER이 이런 이제 ER 타겟팅하는 단백질에 그 트랜슬레이션 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ER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다가 ER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히기도 해요, 그렇죠? 박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ER 시그널 시퀀스인데 얘는 그냥 ER 타겟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타겟팅이 되면 얘는 잘려져요. 얘는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려지는 거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ER에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골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골지의 프로토스예요. 골지체 가는데 여기서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딱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버딩, 베이직ally 이렇게 버딩이 되고, 그다음에 또 퓨전이 되고, 그러니까 멤브레인이니까 얘네들이 좀 만나면 이렇게 퓨전돼갖고 한 덩어리가 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딩이 되고 ER에서 버딩이 돼서 이렇게 쭉 또 골지랑 퓨전을 하고, 또 골지에서 이렇게 버딩이 되고 또 멤브레인 퓨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단백질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그 ER 안에 있던 거는 계속 이렇게 이렇게 ER이 있었는데, 어떤 애들은 여기 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가 버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버딩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요 베지클에 멤브레인 그냥 붙여주죠, 이렇게. 그렇죠? 버딩이 되면 버딩 그냥 버딩 뭔지 알죠? 버딩 싹이 나듯이 이렇게 멤브레인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똑 잘라지면 이렇게 버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똑 잘라지면 버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얘 같은 경우는 안에 그냥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골지였어요, 골지가 있는데 얘랑 이렇게 퓨전을 해요, 그렇죠? 멤브레인 또 퓨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가 이렇게 쏙 들어오겠죠. 골지에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멤브레인 안에 쏙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베지클로 만들어지면은 베지클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인 거예요. 플라즈마, 완전 세포막. 세포막이랑 얘가 퓨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어디로 갔어요? 세포막. 얘는 밖으로 씻기는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ER 골지를 거쳐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하거나 알시크션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스탑할 수도 있죠. 그냥 ER에서 작용해야 되는 건 ER에 머물러 있는 거고, 골지에서 작용하는 골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하다가 완전히 밖으로 가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멤브레인 필요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여기 표현은 안 되지만 라이소좀, 그렇죠? 라이소좀을 타겟팅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그 베지클이 라이소좀하고도 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단백질이 라이소좀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타겟팅이 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단백질을 일단은 사이토존에서 만들어져요. 사이토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각의 태그가 있는 거죠. 어떤 태그는 뭐 핵으로 이동시키는 거, 뭐 어떤 태그는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태그는 뭐 클로로플라스트, 어떤 태그는 뭐 프록시오, 이렇게 이제 태그가 있어요. 그렇죠? 그 태그에 의해서 그거를 인지해서 데리고 가는 어떤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각각의 위치로 이렇게 타겟팅이 되게 됩니다. 되시겠죠? 프로틴, 뭐 솔팅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아까 타겟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 펩타이드에 의해서 일어난다. 꼬리표, 몸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얘기가 뭐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ER로 뭐 안에 ER 요 안쪽을 ER 루멘이라고 해요. 안으로 가거나 멤브레인에 박히거나 해서 이제 점점 볼지 이렇게 퓨전을 해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펩타이드를 가진 단백질은 뭐 시크리션되는 멤브레인 프로틴, 아니면은 뭐 ER에 있는 거, 볼지에 있는 거, 라이소좀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ER 골지로 이동하면서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요, 단백질에. 그래서 뭔가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글라이코실레이션.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뭐겠어요? 글라이코니까 글라이코는 뭐예요? 당이 붙는 거예요. 단백질에 이렇게 이제 당이 붙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트랜스포트가 되면서 ER 골지 이렇게 지나면서 단백질에 이렇게 당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은 대부분 이렇게 당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뮤테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돌연변이, 그렇죠? 돌연변이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쟤는 정말 돌연변이야, 누굴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뮤테이션인데, 뮤테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뭐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준이 있어서 어떤 기준보다 에 대비해서 DNA 시퀀스가 달라지면 우리가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긴 해요. 뭘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면 나는 뮤테이션이 아닌 거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그거에서 달라진 뮤테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 보통 셀룰러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DNA 레플리케이션 할 때, DNA 폴리머레이즈가 계속 카피를 하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자, 똑같이 카피를 하려고, 페어런트 카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에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레플리케이션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트랜스포존이라는 게, 트랜스포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트랜스포존 또는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건 DNA 조각인데 얘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DNA 상에서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막 끼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끼어 들임을 당한 유전자는 뮤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트랜스포저라는 게 있어서 뮤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환경적인 요소, 또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UV 많이 쬐다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되게 몸에 안 좋은 그런 뭐 암 유발 물질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노출이 되는 거는, 암 유발 물질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DNA의 뮤테이션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DNA에 어떤 데미지를 줘가지고 뮤테이션이 유발이 돼서 이렇게 뮤테이션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뮤테이션의 제일 뭐 안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암, 결과적으로 뭐 유전자에 이제 유전자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암 발생하는 원인이 돼서 안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화적으로는 이 뮤테이션이 생겨야지 다양한 변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 나쁜 것도 있지만 뭐 좋은 것도 뭐
뭐 발생을 해가지고 그 좋은 뮤테이션이 계속 셀렉션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볼루션, 진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사실 뮤테이션 덕분인 거죠. 그래서 뮤테이션이 진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뮤테이션을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때 사일런트 뮤테이션이 있어요. 조용한 뮤테이션. 그건 뭐냐면은 그냥 뮤테이션이 됐어요.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바뀌었죠. 근데 우리 코돈에 리던던시가 있잖아요. 뮤테이션이 됐는데 그냥 똑같은 아미노산을 코딩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일하는 건 단백질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뭐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상에 좀 변했지만 단백질은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뮤테이션이 지놈상에는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일런트 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코돈으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mutations having slight effect, 이건 뭐 뮤테이션이 되긴 됐는데 별로 단백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 뭐 이런 게 거기 뮤테이션이 되면은 사실은 큰 흔적이 안 남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뭔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되게 중대한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프로모터라든지 라이보솜 바인딩 시퀀스 뭐 이런 데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아예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틴의 뭐 이센셜 시퀀스, 엔자임인데 뭐 카탈리틱 사이트다, 굉장히 액티브한 중요한 사이트인데 거기 뮤테이션이 됐다. 그러면 펑션이 없어지겠죠. 이런 건 또 중대한 뮤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도 뭐 다양한 강도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 몇 가지 뭐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뮤테이션은 뭐 서바이벌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 털 색깔 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털 색깔을 결정하는 게 여기 MSH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전에 호르몬 멤브레인에 어떤 호르몬의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리셉터가 있는데, MSH는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에요. 그럼 멜라닌이 뭐예요? 멜라닌. 검정색 색소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세포가 멜라노사이트거든요. 멜라노사이트,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예요. 스티뮬레이팅, 멜라노사이트를 뭐 활성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MSH가 이 멜라노사이트의 리셉터에 붙게 되면은 이 시그널이 와가지고 멜라닌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카맣게 돼서 털 색깔이 검정색으로 돼요. 근데 이 하얀 강아지는 요게 뮤테이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리셉터에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호르몬이 바인딩을 못해요. MSH가. 그러면은 호르몬이 존재하더라도 이게 시그널이 안 와서 멜라노사이트가 활성이 안 되니까 색소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바이벌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미칠 수도 있죠. 야생에서는 검정색은 걔는 잘 안 보이고 하얀 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더 호랑이가 더 잘 발전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해한 그런 뮤테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시클셀 아니미아, 이게 뭐죠?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렇게 겸이 뭐예요? 겸상이라는 게 낫 모양이라는 건, 낫 모양? 그리고 시클, 낫이야, 낫, 겹에는 낫같이 생긴, 적혈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낫같이 생긴 이런 모양이 생기면서, 적혈구 중요한 게 산소 운반이잖아요. 그래서 얘들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빈혈이 생기는 이건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워낙에 산소 운반에 중요한 그런 단백질이 되겠는데, 얘가 딱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변했어요. 중간에 A가 T로 하나가 변했는데, 그러면서 아미노산 하나가 글루타메이신인데 발린으로 변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아미노산도 배우고 있지만, 글루타메이스는 차지를 띠고 있는 거고 발린은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발린으로 변하면서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애들이 엉겨붙는 거죠. 헤모글로빈인데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어서 얘가 엉겨붙으면서 이렇게 이제 모양도 변형이 되고 산소 운반도 안 돼서 빈혈이 생기는 이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하프한 뮤테이션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비나인, 오히려 뮤테이션이 돼서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레드블러셀, 적혈구를 더 이렇게 많이 생성하게 하는 뮤테이션 하나
하나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림이 되게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싫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호르몬이 붙어요. 호르몬이 붙는데 호르몬이 붙어서 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시그널이 가면은 적혈구가 막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그로스펙터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적혈구를 생산하는 그로스펙터인데 얘가 붙으면은 막 이제 적혈구가 막 증식을 하다가 너무 또 많이 증식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이제 어떤 피드백 이니비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브레이킹 프로틴이라는 게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액티베이션이 안 되니까 되면 안 되니까 중간에 좀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뮤테이션이 생겼어요. 뮤테이션이 생겨서 이게 똑 잘렸어요. 그렇죠? 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니비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계속 오니까 적혈구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산소 운반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숨이 안 차.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라톤 할 때 뭐 다른 사람 막 날아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산소 공급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계속 뛸 수가 있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빈나인 뮤테이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뮤테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